네, 안녕하세요. 떼부자입니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에 대한 통계를 나왔는데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채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주택 미분양 수는 총 72,104호로요. 전월 대비 4.4%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 5천 호에서 7만 2천 호 정도로 약간 낮아진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비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현재 악성 미분양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중공유 미분양은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비한 숫자긴 하지만 중공유 미분양 주택이 뭐냐면 아파트를 전부 다 건축을 한 이후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즉 공실로 남아 있으면서 계약도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분양 숫자를 체크하는 이 숫자는 분양을 했을 때 완판이 되지 않은,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실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미분양 수치를 체크하는 건데, 중공후 미분양 같은 경우는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도 비어 있다는 뜻이죠. 이 중공후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건설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현재 우리 주위를 둘러보더라도 미분양 사례가 계속 꾸준히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중공후 미분양 수치가 완화될 때까지는 미분양 자체가 완화되기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34평 이하가 약 6만 채가 넘죠. 그리고 34평 초과 대형 평수는 8천 채로 굉장히 좀 미비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 계산을 해보면 서울 1,000호, 인천 3,500 정도, 경기 6,300인데 대구 하나가 경기, 인천, 서울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미분양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대구 지역의 미분양 수치가 많이 심각하다. 그와 더불어서 충남권 그리고 경남권도 미분양 수치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분양 문제로 인해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 인허가가 뭐냐면 건축회사에서 우리가 건물을 올리겠다, 허락을 해달라라고 나라에 인허가를 요청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수도권이 29% 감소했고 지방은 19% 감소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인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 3년 이내에 건물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그 수치를 보여주는 건데, 그 수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아파트는 17% 감소했고 아파트 이외 빌라,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 생숙 같은 경우는 47%, 굉장히 많이 반수 이상이 감소를 했다라는, 그만큼 주거용 건물을 짓겠다라는 수치가 건축회사들이 굉장히 줄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착공 실적, 말 그대로 건물을 올리는 타이밍, 건물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실적 역시 굉장히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약 4만 호, 3월 달에 3월 누계로 4만 호 정도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게 2만 2천 호, 거의 반토막이 났죠. 건설사도 건물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으면서 분양 실적 역시 완벽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분양을 하겠다라는 건 건설사 입장으로서 굉장히 무모하고, 얼마 전에도 특정 건설사가 약 400억의 계약금을 부담하고 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이 400억을 몰수당하면서까지 건축을 안 한 케이스가 있죠. 그만큼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미분양은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건설사에서 몸을 사리고 있는지, 분양을 더해서 회사에 마진을 남길 건지 라는 수치를 비교해 본 사례였어요. 대부분 앞으로는 건설사를 또 하락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제 KB에서 대장 아파트들 50개를 선정해서 그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고 내림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하락의 폭은 2022년 말, 2022년 11월, 12월이 가장 큰 하락폭을 경험을 했고, 그 이후로 꾸준히 하락폭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완화됐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하락이 완화가 끝나고 상승으로 변하지 않을지는 우리가 꾸준히 눈여겨봐야 되고,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국의 전세 가격도 전월 대비 하락폭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세가 하락률이 감소한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전세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월세로 많이 뺏겼죠. 임차 수요를. 왜냐하면 역전세난, 그 다음에 전세 사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더불어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성향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안정됐었죠. 네, 금리도 떨어지고 정부 대출로 인해 갖고 대출을 받기 좀 편해진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살아나고, 그래서 전세가가 조금씩 전세가 하락폭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공인중개사 6,000명에 대한 의견을 조합해서 KB부동산에서 지역별 매매 전망 지수를 냈습니다. 이 매매 전망 지수가 100 이상이면은 2, 3개월 후에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공인중개사 6,000명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분들은 현업에 계신 전문가죠.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전문가지 전국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투자자 및 실거주를 할 분들의 물건을 거래를 하면서 이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얻은 생각, 즉 수요자들하고 꾸준히 많은 상담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결국 세종시가 지역별로 앞으로 2, 3개월 후에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세종시 가면 어떻죠? 전세와 매매가 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취득세 및 각종 세금들이 아직 그대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접근하기 많이 어려워요. 실제로 실거주자들 위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 생각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떼부자도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대장급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금방 회복을 했어요. 그 이후에 2급지, 3급지의 실거주로 들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종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 다음으로는 충북과 경남, 경기도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 대구의 미분양이 더 많습니다. 즉 한 지역에 미분양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고, 대구 미분양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로 진입하는 시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일시적이지만 현재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악성 미분양, 준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증가 속도가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준공업 미분양이 얼마큼 늘어나냐에 따라 앞으로 주택시장이 판가름이 좀 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도권과 지방에 굉장히 많은 갭이 생기고 있죠. 미분양은 지방 위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엔 수도권의 규제까지 같이 풀려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현재는 전세 사기랑 다양한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곧 많이 부족해질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세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죠. 하지만 이 전세가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가 60%, 그 다음에 임대로 나가 있는 40%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많이 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자본시장이 무너질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를 한 번에 없애거나 전세에 대한 강한 규제를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가 움직여야 되나요? 투자자가 움직여야 돼요. 이 투자자가 움직일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준 걸 한번 계속 꾸준히 눈여겨봐야 돼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을 했을 때 취득세 완화, 그리고 5년간 양도세 완화 등 다양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카드 뉴스로 좀 띄워드릴게요. 이런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는 흐름을 우리는 꾸준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상반기에 PF 부실이 굉장히 심해서 터질 거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잘 막고 있어요. 결국 시간을 뒤로 미루는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PF 부실에 대해서 막아가고 전세 사기 이슈 등을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이슈에 대한 대응은 좀 만족스럽진 않죠. 실질적으로 나는 전세로 살고 싶은 집인데 이 집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대출 및 각종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세입자가 이 집 살기 싫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전세를 살려고 왔는데 이 집을 내가 왜 강제로 매입해야 되냐,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입자가 손해를 보기 싫으면 네가 매입해라 라는 뉘앙스를 정부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이런 매입을 통해서 세입자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오히려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서 떼부자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매입을 하려고 하는 투자자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이분들이 뭐 취득세라든지 각종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조금이라도 경쟁을 통해서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고, 그로 인해서 세입자가 조금이라도 보증금을 조금 회수해 갈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경매를 통해서 만약에 세입자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원치 않게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 마음이 편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사고 싶은 수요에 대한 규제, 즉 시장 원리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현재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하루가 되네요. 이상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에 대한 통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미분양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알려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수치가 아닌가 싶어요. 공급, 수요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분양 수치도 우리가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고요.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힘이에요. 감사합니다.